아침 햇살은 언제나처럼 창문을 비추는데 이상하게 몸은 그 햇살을 반길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떴지만 몸이 눌러앉은 것처럼 무겁고 기지개를 켜도 개운함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그 당연함 속에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의 무거움은 나이가 아니라 몸속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가벼운 경고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작은 흔들림에도 피로가 깊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혈관의 탄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노화라는 단어로 묶어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노화는 원인이 아니라 배경입니다. 문제를 만든 주범은 혈관의 경직, 자율신경의 불균형, 수면력의 저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혈관이 피로해지면 순환이 더디게 움직여 뇌와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둘째,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밤새 회복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다음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몸 전체의 무거움으로 나타납니다.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신호이며 방치할 경우 하루 에너지의 바닥을 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힘이 없어요. 이럴 때 저는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침과 저녁의 느낌은 어떤지, 수면은 어떤 패턴인지.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활동량은 감소하고 식습관은 불규칙해지면서 몸의 기본 리듬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흐트러짐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운동이나 고가의 보조제가 아니라 하루 10분의 작은 루틴입니다.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부담 없는 루틴. 그 루틴이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며 밤의 수면 깊이를 회복시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를 꾸준히 지킨다. 아침에 가벼운 마사지, 저녁에 호흡 10회, 하루 10분 걷기.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몸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늘도 무거운 아침을 견디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하루 10분 루틴으로 혈관 나이와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 10분을 내 몸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침이 다시 가벼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아침이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는 동안 이게 내 몸의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살짝 묵직하고 이유 없이 온몸이 눌어붙은 듯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몸은 어제와 같은 속도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십니다. 선생님, 아침만 되면 몸이 한 박자씩 느려요. 예전엔 바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텀이 생기네요.
이런 증상을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심혈관계가 보내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심장 박동 조절 능력과 혈관의 탄력성이 함께 떨어지면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담당 의사로서 저는 이런 변화를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몸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째, 아침 가슴 답답함은 혈관이 밤새 수축된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 모드로 전환될 때 자율신경계가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혈압심박수 혈류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잘못된 생활 패턴 때문에 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아침마다 몸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자동차처럼 움직입니다. 둘째, 가벼운 숨참, 두근거림, 이유 없는 불안감은 심혈관계가 보내는 사전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근심장 근육의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혈관 내벽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의 무리에도 신호가 나타납니다. 2단계에서 방치하면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많은 분이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늘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많이 하는 운동보다 꾸준히 하는 루틴에 더 잘 반응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근육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뛰기 때문에 무리한 자극보다 꾸준한 속도 조절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의학계에서는 하루 10분 루틴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10분 루틴은 심혈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며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3분, 낮 3분, 잠들기 전 4분, 이렇게 나누어 구성하는 방식은 실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들이 가장 쉽게 적응하고 가장 빨리 효과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60대에서 80대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항상 이런 말을 드립니다. 오늘의 아침 무거움은 어제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의 좋은 선택이 내일을 바꿉니다. 몸은 나이를 거역하지 않지만 노화의 속도와 방향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묵직함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특히 50대에서 80대는 몸이 조금만 관리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노화로 느려진 신체는 좋은 자극을 주면 반응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10분 루틴을 한 달만 유지한 환자들의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 숨이 덜 차요.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계단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향상입니다. 혈류가 조금만 좋아져도 심장은 훨씬 편안해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면 아침 무거움과 두근거림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동료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아침의 무거움, 가슴의 묵직함, 작은 숨참은 이제 변화할 때라는 손짓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 10분의 작은 루틴입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심혈관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의학적으로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느끼는 묵직함,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숨이 가빠지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변화를 심혈관계의 적신호라고 설명합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나빠지지 않고 항상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관 노화로 인한 탄력성 감소가 핵심입니다. 혈관은 물 호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젊을 때는 탄성이 높아 압력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을 이루는 콜라겐과 탄성 섬유가 감소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료 용어로는 동맥 경화 아테리오스클로로서스라고 하는데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면서 몸은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 결과 가슴 답답함, 머리띵함, 어지러움, 심박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모든 자동 기능 심장 박동, 혈압, 체온, 소화, 혈류 등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회복 상태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스트레스 야간,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은 밤에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아침이 되어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셋째, 혈류 속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이 점성 끈적함을 띠며 흐름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새벽 심근경색 위험 증가는 바로 이 혈류 저하와 새벽 혈압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은 새벽 시간대 혈압 상승 폭이 20%에서 30% 더 크며 이때 심장 부하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왜 아침만 되면 힘들지? 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넷째,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속도 저하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를 통해 박동 리듬을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 전달 속도가 감소하면서 부정맥하트 어리드미어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갑자기 두근두근 뛰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와 같은 불안한 경험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종종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혈관 탄력성 지수 감소와 자율신경 불균형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 10분 루틴을 4주 정도 실천하자 아침 증상이 70% 이상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심혈관 문제는 몸 전체의 균형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중 혈압 조절 실패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밤에는 혈압이 낮아지는 야간 혈압 하강 디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에는 자주 이 하강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새벽에 올라가는 난마이너스 디핑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뇌졸 중심 근경색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러 국제학술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패턴이 깨지면서 아침 피로감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코르티솔 과다 분비는 혈압 혈당 상승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어 왜 아침에 더 피곤하고 불안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혈관 나이와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현상들은 되돌릴 수 있는 변화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의학계는 리버서블 회복 가능 혈관 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혈관 운동, 자율신경 안정 루틴, 일정한 수면 패턴만으로도 혈관 나이는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늘고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곤 합니다. 의사 선생님, 10분으로 몸이 달라질까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회복력을 다시 깨우는 것이 바로 20분 루틴의 핵심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아침, 낮, 밤으로 나누어 누구나 실행할 수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효과가 검증된 혈관 회복 루틴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아침 3분 혈관을 깨우는 온도 전환 루틴. 아침은 혈압이 가장 크게 변동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상 직후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3분 루틴의 핵심은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약 30초간 천천히 호흡을 정리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교감신경의 과다 활성화를 막아주며 기상 직후 심장 부하를 줄여줍니다. 이후 두 손바닥을 10초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목 양옆과 쇄골 아래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이 부위는 림프와 혈관이 밀집한 구간으로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혈류 속도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60초는 발끝 펌핑을 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인데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이 동작을 1분만 해도 하루 전체의 혈류 속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낮 3분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호흡 조절 루틴. 낮에는 스트레스와 외부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압, 심박수, 호흡, 소화 등 모든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밤에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낮 3분 루틴은 간단한 호흡법으로 이루어집니다.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안정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디에 있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잠시 걸음을 멈추었을 때, 식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어깨 근육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척추 주변 혈관이 이완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도 안정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중장년층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밤 4분 깊은 수면을 만드는 신경 이완 루틴. 밤은 몸이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곤 합니다. 잠은 자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의 회복 기능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밤 4분 루틴의 핵심은 이완과 리듬 안정입니다. 첫 단계로 복식 호흡을 1분간 합니다. 배를 부풀리며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는 방식입니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 아래의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가볍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손발 끝은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부위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뇌는 이제 수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양쪽 다리를 좌우로 천천히 흔드는 동작을 1분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 주변 혈류를 증가시키고 불면에 영향을 주는 요추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정리하면 하루 10분 루틴은 다음을 회복합니다. 혈관 탄력, 자율신경 균형, 혈류 속도, 심박 안정, 수면의 질. 이 루틴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심장뇌 혈관의 실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이 루틴을 2주만 실천해도 아침이 덜 무겁다, 숨가쁨이 줄었다, 잠이 깊어졌다 라는 변화를 체감하세요. 다음은 이러한 루틴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질환별 연령별 제한 사항과 대체 루틴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 루틴은 많은 분들이 큰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건강 루틴이 그렇듯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이 동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따라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을 기준으로 주의해야 할 대상, 그리고 그 대신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아침 루틴 중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상 직후 바로 일어나는 동작은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상 시에는 반드시 30초에서 1분 정도 침대에서 천천히 호흡을 정리한 뒤 머리, 어깨, 몸통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아침마다 어지러움이 있다면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 루틴으로는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나 복식 호흡 2분이 적합합니다. 이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무릎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밤 루틴에서 다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통증이 심한 날 무리해서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릎을 세운 채로 골반을 1에서 2cm 정도만 부드럽게 흔드는 소폭 움직임이 더 적합합니다. 또한 허리 주변 근육이 예민한 분들은 다리 흔들기 대신 따뜻한 찜질팩을 5분 정도 복부 또는 허리에 올려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체온 상승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수면 준비 과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흡 루틴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은 심박수 안정과 자율신경 회복에 탁월하지만 만성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너무 깊은 호흡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얕고 천천히가 원칙입니다. 즉,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모두 얕고 부드럽게 반복하는 것이 심장 부담을 줄이는데 더 적합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심장 환자 대부분은 얕은 호흡이 불편감 없이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은 밤 루틴 적용 시 과도한 기대를 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루틴 하면 바로 잘 자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긴장을 유발합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루틴의 목적은 잠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수면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불면이 심한 날이라면 루틴의 시간을 4분에서 2분으로 줄여서 부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눕기보다 빛을 낮춘 환경에서 의자에 5분간 조용히 앉아있는 방법 프리 슬립 모드를 먼저 시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 즉 당뇨 환자입니다. 특히 밤 루틴을 하면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저혈당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루틴을 중단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루틴으로는 누운 상태에서 하는 가벼운 손발 털기, 복식 호흡 30초, 체온 유지 등이 적합합니다. 당뇨 환자의 수면 패턴은 혈당과 직결되므로 자기 전에 과도한 움직임보다는 몸을 안정시키는 방향이 더 안전합니다. 여섯째, 고령층 75세 이상은 루틴을 전체적으로 강도 낮게 조정해야 합니다. 동작의 정도보다 중요한 것은 리듬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아침 루틴에서는 마사지 압력을 가볍게 하고 낮 루틴에서는 호흡 시간을 4초, 5초, 6초 등으로 조금씩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밤 루틴에서는 다리 흔들기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팔다리를 닦아주는 온열 이완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혈류를 부드럽게 증가시키면서도 몸에 과한 자극을 주지 않아 안정적인 수면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루틴 중 통증,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
호흡에 불편함이 나타난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작은 신호라도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건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10분 루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한 틀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조절하며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루틴이 왜 꾸준함이 약보다 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 어느 순간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며 제가 확신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사실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사람들은 모두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면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에는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을 넘기면 몸은 그 루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내려놓고 호흡의 리듬이 조금 더 차분해지며 체온이 천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약이 만드는 인위적 진정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회복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뭘 특별히 한 것 같진 않은데 요즘 잠이 조금 더 잘 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몸이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고 훨씬 현명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고 작은 반복에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10분의 루틴이 하는 일은 단순히 수면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뇌의 스트레스 경로를 완화하고 결국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갖춰지면 몸은 스스로 잠을 찾고 스스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것이 약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약은 외부의 힘으로 잠을 만들지만 루틴은 몸이 스스로 잠들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또 하나의 선물을 줍니다. 바로 자기 신뢰감입니다. 나는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은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기 쉬운데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안정감을 되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안정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 감소는 다시 수면의 질을 높이며 좋은 수면은 다시 다음 날의 활력을 채워줍니다. 이 선순환이야말로 건강이 회복되는 본질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당신의 책상 앞에는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피곤함과 불면의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배운 하루 10분 루틴을 아주 작은 결심으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잠, 조금 더 가벼운 아침, 조금 더 편안한 마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건강은 결심의 힘보다 반복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오늘 단 10분을 투자한 것이 앞으로의 10년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10분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